속도 안 좋고 또 메스껍고 또 막 체한 것 같아서 소화제 먹었는데 다음날도 또 속이 안 좋고 또 그 다음날 그러고 이렇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위 내시경도 해봤을 때 네. 별거 없는데요 이런 말 들으셨던 분 계시죠? 왜냐하면 그 증상이 위장이 원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장관 증상이 두통과 연관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오늘 이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원인 모를 통증에 많이 시달리고 그렇죠. 있죠. 두통도 만성 통증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통은 대표적인 만성 통증 질환인데요. 만성 통증이라고 하면 보통은 아이고 허리 아픈 거, 목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나 어깨 만성으로 아파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두통도 똑같습니다. 3개월 이상,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만성 두통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만성 두통을 겪는 인구가 3%나 된대요. 네, 엄청 많은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면 150만 명이 네네. 만성 두통을 앓고 있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만성 두통을 제대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 원래 머리가 좀 아파요.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성 통증, 만성 두통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통증이 올 때만 아프다가 어느 정도 괜찮다가 어느 판 뭐 아플만하게 아프다가 점차 통증이 과민해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뇌 자체가 이제 통증 자체에 특화되는 겁니다. 통증 자체가 뇌 자체가 통증이 과민해지는 거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중추감작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평소에 뭐 뇌가 굉장히 예민해졌다는 말을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네. 중추감작이랍니다. 그래서 두통이 올 만한 자극이 없어도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뚜껑 보고 놀란 거랑 똑같습니다. 네. 두통이라는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별 이유 없이 툭툭 증상이 아픈 거네요. 자극이 오면 똑같이 계속 두통이 심하게 오는 특화된 증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만 받을 때 오는 두통이 날씨만 바뀌어도 조금만 피곤해도 이유가 없이 두통이 오는 경우가 오죠. 이게 바로 만성 두통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추 감작으로 뇌가 좀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좋아질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진료실에 와서 네. 궁금해 하시죠. 내가 이 정도로 심해졌는데 네. 이거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치료한 어떤 경험만으로 볼 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두통이 왔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어떤 것들이 원인인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논문 좀 많이 찾아보고 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성 두통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궁금해서 저도 이제 논문을 많이 찾아본 네. 거죠. 통계적으로도 만성 편두통 환자의 26%가 네. 2년 내에 좋아진다는 결과가 2년이면 좋아지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궁금해 찾아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좋아지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이게 그것들을 네네. 저의 치료 패턴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론들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성 두통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요인 세 가지. 첫 번째, 급성기에 편두통 약물을 너무 남용한다. 그러면 만성 편두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먹는 건 적절하지만 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먹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 더 드시고 처음부터 2개씩 드시고 네. 뭐 이런 경우 네네. 적절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약물을 계속 먹어서 그 다음에 약물을 먹어도 안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도 안 하시고. 그게 남인 거죠. 두 번째로 급성기 두통 때 치료가 효과적이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랑 이어집니다. 효과가 없는데 약물을 그냥 계속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치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찾지 않고 넘어가면서 이게 만성화되는 거고 세 번째 비만, 우울증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이런 부분들을 만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그래서 만성 두통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그냥 참는 거예요. 뭐 약 계속 먹으면 안 진통제. 좋다니까. 네네네. 이런 참는 거하고 네. 혹은 진통제만 먹는 거 이런 두 가지가 다 상태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거꾸로 다시 역조합을 해서 내가 대응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 약물의 남용을 줄이는 겁니다. 진통제의 과도한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내 두통을 무엇이 만들어내는지
파악을 하고 혹시 내 몸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걸 치료하는 게 정말 효과적인 치트키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두통을 유발하는 일상생활 관리가 좀 필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비만에서도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우울증에서도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잡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결국에는 두통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완전 필요한 거네. 이미 만성화가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또 만성 두통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뵈면 목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쪽 목만 많이 관절이 안 움직이고 뻣뻣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것들보다도 목에서부터 두통의 통증 신호가 계속 입력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아까 계속해서. 뭐 양동이가 계속 채워지는 어떤 요인들이 될 수 있는 왜냐면 거예요. 여기서 계속 눌리고 있으니까. 계속 물을 채워주니까. 이때는 목 관절에서 통증 신호가 입력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왜냐면 노출이 덜 될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구조, 즉 목의 관절을 바로잡는 것, 근육을 바로잡는 것과 순환, 혈관, 뇌혈류까지 돌아가는 혈류순환, 그리고 신경의 전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치료를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두통, 만성두통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치료하고 있죠.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구조랑 순환 두 가지를 동시에 바로잡는 듀얼 플로우 치료라고 그냥 부르고는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구조와 순환이 같이 개선될 때 만성두통의 빈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와 강도가 같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성 두통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자, 자주 듣는 질문이죠. 두통인데도 속이 안 좋고 메스꺼운 증상이 오는 이유는 뭐죠? 이게 일단 편두통 환자분들의 흔한 동반 증상으로 속이 안 좋은 혹은 진짜 구토까지 까지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한 70%에서 80%의 편두통 환자들이 두통 올 때 이런 속 불편감을 같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막 더부룩하고 토할 것 같고, 그런데 두통이 없이 이런 증상만 계속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 검사를 받고 위 내시경을 받고 소화제를 먹어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위 내시경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소화제가 안 듣는 게 위장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장 문제가 아니고 머리하고 관계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두통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뇌와 장 사이에 있는 고속도로 미주신경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주신경이라는 거는 뇌와 심장, 폐, 위장, 호장, 대장까지 신경이 이렇게까지 긴가요? 가장 긴 신경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가 양방향으로 오는데 네. 여기서 내가 뭔가 대응을 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지 봐야 돼요. 즉 미주신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은 여기에 있는데 사실 입력되는 신호는 뭔가 그렇죠. 여기서 오는 그렇죠. 걸 수 네.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검사해봐도 이상이 없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미주신경 문제가 생기면 위장 운동도 느려지고 또 음식이 잘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뭔가 체한 느낌이 오겠죠? 위산 분비도 잘 안 되고 장이 예민해집니다. 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소화기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정말 중요한데 편두통이 오면 위장 운동 자체가 느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진통제를 먹으면 약이 위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왔을 때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분들은 위장 자체에서 또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엎치는데 덮친 격이네요. 그렇죠. 아파서 네네. 먹었는데. 네. 그래서 위장 문제와 같이 올 때는 이 부분에서 영향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같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서도 여기서도. 네. 그러면 위장도 좋아지고 두통도 좋아지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속 안 좋고 뭔가 막 체한 것 같고 하면서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막 이상은 없고 이런 게 반복되면은 특정한 두통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패턴을 고려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네. 즉 특정 패턴이 반복된다. 그럼 이제 어떤 두통인지 그 두통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 진단에서 어떤 패턴으로 내가 두통이 오는지 아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통 일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더 좋고요. 네. 내가 두통이 언제 오는지, 네.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어디가 아픈지, 네. 동반되는 증상은 무엇인지. 속이 메스꺼움이 이제 동반되는 게 두통의 패턴 중에 가장 흔한 게 그러면 이제 편두통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긴장형 두통도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소화기 증상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럼 편두통이 아닌데도 머리 아픈 것과 속 메스꺼움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의료진과 그렇죠. 판단을 해서 그러면 효과적으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긴장형 두통인지 편두통인지 두 개가 뭐 섞여 있더라도 구분을 확실히 해놔야 치료 방법
관리 방법이 확 다르기 때문인데요. 긴장형 두통은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고요. 편두통은 유발 요인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신경, 혈관의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치료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특별하게 나 머리 아플 때마다 소화기 증상이 같이 온다고 하면 편두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그냥 뭉뚱거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책에서도 두통 유형별로 이럴 때 만성화가 되면 속 불편감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라고 자세히 정리를 해뒀거든요. 내 두통이 어떤 두통인지 체크해 보시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달에 진통제를 10일 이상 드신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진통제가 두통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두통을 더 자주 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아파서 먹는 약이 더 나를 아프게 하냐. 근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자체적인 통증 조절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물질을 스스로 분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꾸 밖에서 진통제가 들어오면서 이것들을 탁탁탁 끊어버리면 뇌가 학습을 해요. 에이, 약이 해결해주네. 내가 안 해도 되겠네.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시스템을 아예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뇌가 통증에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진통제가 없으면 이제 못 사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점차 증폭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또 진통제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뭐라고 하냐? 약이 이제 개발되고 사람들이 약을 잘 먹다 보니까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점차 더 심해지는 패턴들을 보고 이게 약이 문제를 만드는구나 하면서 아예 진단 항목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 약물 과용 두통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 기준을 드려볼게요. 약물의 종류마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진통제, 타이레놀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들과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보, 이부프로펜 계열, 나프록센 계열 이런 것들은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 때문에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 이 날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그리고 나의 두통이 원래 두통보다 더 심해졌을 때 이때 약물 과용 두통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트립탄 계열 이런 것들은 한 달에 10일 이상으로 조금 더 줄어듭니다. 걔는 조금 더 몸에 작용을 세게 하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기준이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이틀에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먹으면 약물 과용 두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생각보다 약을 자주 먹는다. 이틀에 한 번 먹게 된다. 그러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진료실까지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상당수가 이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뭐 타이레놀 한 알이면 됐는데 지금은 2알, 3알 먹어야 되고 안 들어서 안 먹는다는 분이 많아요. 이제 먹어봤는데 왜 안 드세요? 그냥 아프고 말지. 아니면 응급실 가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패턴은 똑같고 이거 위험한 건 아닌데 너무 아픈데 솔직히 가도 똑같으니 그냥 안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약에 계속 너무 노출이 많이 된 분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약이 점차 조금씩 먹다가 늘어나면서 자주 먹다가 양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알고 보면 이게 이제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약물 과용 두통이다 이럴 때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약물을 드시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한 달에 진통제 어떤 종류를 얼마나 먹는지 며칠 먹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10일이 넘는다면 당장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정확한 상황 파악부터 해야죠. 이게 약이 대응하면 안 들어서 계속 먹게 되는 건지 그 약 자체에 의존성이 생긴 건지 실제로 약물 과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인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갑자기 그냥 자의적인 판단을 약 먹지 말라 했어. 위험하다고 했어. 하고 끊어버리면 반동 두통이란 게 올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뇌 통증 조절 시스템이 계속 진통제가 오면 이제 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약이 갑자기 약도 없어져요. 그러면 통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팍 커지거든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강한 약을 또 찾게 되면 여기서 또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이런 상태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천히 정확한 상황 파악, 진단하에 이럴 때 약물을 드시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의원은 두통과 목, 뇌 혈류 순환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두통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목이 항상 뻣뻣하고 머리가 무거운 분들, 진통제 없이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드신 분들,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두통 환자들을 많이 보다가 책도 결국에 쓰게 됐죠. 그렇죠. 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다. 이 책이 두통 환자분들 그리고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가족들, 지인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에 저희 클리닉 링크하고 책 링크도 걸어드릴 테니까 두통으로 힘드신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앤무카니원의 차윤경 원장입니다. 사실 두통과 피로, 체중 관리 이런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안 좋으면 뇌혈류 순환이 떨어지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게 또 체중에 영향을 끼칩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 번쯤 목 상태, 두통의 상태를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생각보다 거기서 실마리를 찾고 몸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저희 클리닉과 책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의사 조경하 차윤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